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차 재난지원금 언제 누구한테 얼마씩 주느냐, 다 줄 수 있느냐,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제1차 재난지원금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지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예. 지금 당장 줘야 되고요. 네. 모두에게 그냥 다 줘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나 선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잠시 설명드리겠지만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주고. 예. 일단 주고요. 주고 빨리 줘야 됩니다. 주는 지금, 것도 빨리 줘야 됩니까? 예, 지금 뭐냐면 국회 이동주 의원이 네. 긴급하게 조사를 했는데 네. 8월 17일 그러니까 8.15 그 집회 이후에요. 8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조사를 했어요. 예. 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18%포인트가 그러니까 18%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예.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화되고 있고 지금 3단계 격상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좀 더 위축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래서 빨리 줘야 된다는 예. 거죠.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산과 경제 활성화로 바로 이어집니까? 예, 이거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동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요. 일단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 소매 판매액이 5월 달부터 정확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해. 지난해에 비해서요. 네. 그것도 뭐냐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백화점 이런 데는 마이너스 행진이 여전히 지속되는데.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자리 감소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가 4월 달에 정점을 찍으면서요. 그다음부터 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도요. 그다음에 우리가 2, 4분기에 OECD 국가들 성장률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1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민간 소비 지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라든가 기업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도 민간 소비 지출만 플러스로 반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효과라 이거예요. 예. 재난지원금을 지금 속히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우리 경제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잘못된 주술에들 걸려 계시는데. 주술이요? 예.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무지의 결과고요. 자, 주술부터 얘기하죠. 예. 첫째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게 선별이 불가능한 이유가요. 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충격. 우리가 수해 피해가 생기게 되면 침수가 되면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요. 한 네. 200만 원 정도씩이요. 집 네. 침수됐을 때. 그런 것처럼 사회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소득 후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2분기 가계 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22일 날에요. 그걸 보게 되면은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전체 계층이 다 소득이 후퇴가 됐어요.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으면 다 후퇴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위 10%는 1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상위 10%는 28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계층이 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대개 경기 침체기에는 상위 계층은 대개 소득 충격을 안 받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방역의 충격이기 때문에 보건 충격이다 보니까는 상위 계층들도 예외 없이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많은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의 이제 그 하소연들을 많이 받는데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동네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소득 등급으로 한 8등급, 9등급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소득이 지금 거의 끊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만약에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다 탈락됩니다. 네. 탈락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그 선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되면요.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네, 불만 생기죠. 불평불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한테 돌아가져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 미래통합당 도와주는 일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득계층을 보게 되면은 근로소득자하고 자영업자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자영업자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영업자 하위 20%가요. 한 마이너스 3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 네? 순수하게요. 그다음에 상위 20%가 한 4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타격을 상위 계층들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은 배제한다는 것은 이거 형평성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로 다 타격받았습니다.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았어요. 네. 예. 네, 코로나 시대에 거의 소득 뭐 줄어들었다. 그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지급을 위해서는 100% 국채 발행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지금 교수님 좀 화나셨죠? 예. 네.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 정부의 지금 선별 지급 이런 것 때문에 화나셨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는 국가 부채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개인들도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네. 똑같이 부채를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14조 3천억 원을 주게 되면은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죠. 국가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서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소득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최소한요. 네. 그렇죠. 주머니에 돈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사람들이 14조 3천억 원을 받게 되면은 쓸 게 아닙니까? 써야죠. 쓰죠. 네. 쓰면 뭐냐면 음식점에서 그걸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 부가가치세를 내죠. 예. 세금을 거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 네. 그건 정부의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예. 그렇죠. 조금 줄여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안 줄어들어요. 하나도요. 아, 그래요? 국가 부채 비중은요. 43.5%에서 안 줄어들어요. 그래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안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 마이너스 한 1.1%포인트 정도 더 하향 조정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 1.3%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그게 0.2에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네. 마이너스 1.1%포인트를 하나 하락시킨 거예요. 예, 예. 그거를 고려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43.5%에서 44%로 증가합니다. 예. 0.5%포인트가 오히려 증가해요. 왜 그렇냐면요. GDP가 감소하는 거니까요. 네. GDP가 감소, 국가 부채는 안 증가하더라도 돈 안 줬으니까요. 예. 그 대신 GDP가 감소하잖아요. 마이너스 1.1%포인트만큼요. 네. 그게 20조가 넘게 감소가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분모가 감소하니까 국가 부채 비율은 증가를 하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 자영업자들 도산하죠. 그다음에 뭐냐면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 날아가죠. 많은 일자리들이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냐 이거예요. 자, 지금 교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급히 바로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가시죠, 교수님. 근데 아니, 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러면 정부나 예. 저기 청와대에서는 잘 안 듣습니까? 이 얘기를? 이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근데 기재부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기재부도 그런 거 다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예. 기재부에서는 1차 때도 예. 선별적으로 맞죠? 예.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계속 안 주려고 계속 그랬었죠. 버텼죠. 예. 그랬었죠. 그러다가 타이밍도 놓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그러니까 적게 나타나고 그렇게 됐죠. 빨리 줘야 되는데 예. 빨리 줘야 효과가 더 있습니까? 예. 근데 빨리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이후에 주게 되면요. 한 달 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들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쓰러지고 나면 그 사람들 부채 빚만 남습니다. 폐업하고 나면요. 네. 다시 재계약도 힘들어요. 예? 지금 폐업이 지금 예. 계속 줄 폐업이 예상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아주 어려운 시기군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8%포인트나 이미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금 벌써 감소가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학교가 건대에 있는데요. 네. 거기도 상권이 굉장히 형성돼 있는데 그렇죠. 1학기 때 수업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폐업하는 가격이 많았죠. 근데 2학기 때 그래가지고 좀 한숨 좀 돌릴까 했어요. 대면 수업 이제 복귀가 되면서.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8.15 저 지표를 거대면서 지금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지경입니다. 그분들이요. 네. 주변에. 지금 2학기 때 이렇게 만약에 또 상권 죽으면은 자기들 다 폐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이렇게 주는 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아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주는 게 예. 국가 부채 비율도 안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성장률도 방어하고 떨어지는 것도 예. 그다음에 폐업도 막고 일자리 줄어드는 것도 막는다 이거예요.
그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것만큼 그러니까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에서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이 더 우선이다. 경제 살리는 건 좀 나중이다. 예. 이거 재난지원금 받으면 가서 소비하면서 네. 방역에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 이낙연 후보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그뿐만 아니라 예. 저 지자체장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자, 우리가 방역 그런 식으로 방역을 잘하려면 있잖아요. 그냥 다 문 닫게 하면 돼요. 예? 근데 방역하고 경제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네. 잡는 방식이 뭐 어떻게 있냐면요. 우리가 대면 소비를 안 하게 하면 돼요. 저희 예.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배달로요. 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배달 서비스를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거나 배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공공 앱을 이런 작동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아예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하면은 경제 망친 다음에 방역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어. 저한테 막 화내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한테 30만 원씩 줘도 부채 0.8% 이거 나라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계산을 제가 볼 때는 저기 네. 이 최대로가 있는데 이게 그만큼 안 증가한다니까요. 자, 재난지원금을 줘도 예. 이거 줘도 나라 국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큰 부담 없다. 우리 예. 국가 부채 예. 괜찮다. 예. 세금 더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증세를 해가지고 메꾸든지 예. 아니면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좀 나중에 증세를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국가 부채 비율이 안 증가하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어요. 허허, 재난지원금을 줘도 국가 부채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계속 얘기 듣고 있습니다. 별방님은 어제 2,000원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가게들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상황이요. 명동이 예. 언제나 사람이 가득 차던 명동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종로도 마찬가지고요. 김상욱님은 다음에 대유행이 더 확산되면 또 주나요? 또 국채 찍나요? 더 심한 상태를 감안해서 실탄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그 주셨어요. 논리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게 기재부 부총리도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쓰는데 조선일보처럼 국가 부채 비중이라 그랬잖아요. 네. GDP 분의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분자에 있는 채무액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모도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주게 되면은 네. 분모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안 증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자,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크피님은 교수님 재난지원금 주면요 그거 쓰려고 외출 엄청 많아지는데 코로나 예방은 역행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했는데 아까 대답하셨는데 그렇죠.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를 배달 서비스를 자영업자들이 지금 부담을 많이 지는데 네.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 공공앱 개발을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를 빨리 조속히 하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배달 서비스 부담을 좀 줄여. 줄여주는 지원해줘가지고 그러면 배달을 많이 하게. 배달로 소비하라 이거예요. 네. 예. 6081님은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선별 지급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당장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죽은 다음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게 제 말입니다. 그게. 그러게요. 그 나중에 비용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국가 재정을 국민들 주머니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득도 증가하고 네. 부채도 증가해요. 네. 근데 소득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부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네.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네. 부채도 그리고 이제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당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면 경제활동 더 위축되고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게 3단계를 방역적인 차원만 하면 이게 3단계로 하는 게 가지만요. 네. 방역이 경제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SNS에 썼는데 형식상으로는 2단계를 당분간 하면서 네. 시민들이 우리 K방역을 만든 힘이 시민들의 그러니까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었어요. 네. 시민들이 내용상으로 좀 그러니까는 3단계 이 실천을 하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방역의 효과를 그러니까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경제 충격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을 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럴 때 지금 그 작동이 좀 돼야 됩니다.
예. 작은 아이님이 1차 때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미 1차 때 끝난 얘기 아닌가요? 이제는 가구별로 줄 건지 개인별로 줄 건지 정해서 이걸 논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저 얘기합니다. 100% 동의해요. 그래요? 1차 때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에너지 소모하고 시간 소비하고 네. 경제 효과도 그러니까 그만큼 반감되고 이런 걸 했는데 네. 이걸 지금 또 반복하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고소득자한테 왜 주냐 그러는데요. 이건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상급식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밥 주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 그 점심 한 달에 20만 원 먹고 한 달에 세금 수천만 원 내고 있는 거라고요. 네. 공짜밥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거고 재정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공짜로 이거 받는 거 아니라고요. 네. 고소득자 세금 많이 내고 예. 이거 받아가라고 해야죠. 예. 자, 그러면요. 교수님. 가구별로 예. 사람별 인별로 예. 이 지금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인별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가구 원수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가구 최대당 100만 원 줬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구별로 주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혼하고서는 예. 이혼하고 사는데 그러니까는 이 그 가구 남편이 이혼한 남편이 그러니까는 가구는 이렇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보수 신문에서 그런 거 많이 썼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왜 내 돈을 다른 그 남편이 쓰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인별로 주게 되면은 그냥 공평하게 다 지급될 수 있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민주당에서는 그 당권 후보들이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이 논쟁 재난지원금 논쟁이 좀 쑥 사그라든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는 잘못 이해를 하시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저희 국민들 이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올 경제 성장률 낮췄는데요. 하반기에 또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금 투입을 하면요. 네. 좀 방어를 할 것이고요. 예. 그거 안 하면요. 그거 안 하게 되면은 성장률 한국은행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은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들이 뭘 계산한 게 아니라 방역 바이러스 문제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요. 바이러스가 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활동을 하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도 이게 생태계 연결망입니다. 사람들이 위축될 활동을 안 수밖에 하니까 없죠. 소비 안 하고 예. 유통업자들 그러니까 장사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다 물건 공급하는 기업도 안 되는 거고 네. 생태계 연결망이 깨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다요. 네. 그럼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전쟁 상황 같으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 뭐냐면 정부가 이걸 억지로 그러니까 당분간 이게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에 연계된 소위 말해서 재난지원금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건 최소한의 대책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네. 규모 면에서는 부족해요. 1차 때 지급한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전분기 대비로는 플러스로 반전시켰는데 근데 지난해 대비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가 지속돼요. 민간 수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이 재난지원금이 큰 액수는 아니죠. 아니죠. 예. 소득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절대로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당장 예.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그것도 전 국민한테. 예. 그런 사람들이 소비 심리도요 좀 안정됩니다. 지금 당장 안 쓰는 사람들이라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국대 예.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663님이 3대 독자 죽고 나서 심폐소생술 하면 뭐합니까? 안 살아납니다. 숨 붙어 있을 때 심폐소생 시켜야죠. 지금 시국이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죽기 전에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